안녕하십니까. 이혼호가 만나는 남양주 사람들. 오늘은 우리 최영일 한의원 원장님 모시고 재밌는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새 뭐 한의원 하시는 거 외에도 좀 이렇게 대외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최근에 제가 그 경상남도 산청이라는 곳에서 이제 내년에 엑스포를 합니다.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전야제 같은 개념으로 이제 축제를 요번에 10월 초에 한 11일간 굉장히 길게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 행사를 내 몸의 보약 이런 테마로 해가지고 이제 뭐 할아버지 또 부모님들 아이들까지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가족들이 우리 전통 이런 문화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이제 그 한약재, 약초, 거기는 이제 지리산 자락이래 가지고 약초가 한 2,000여 가지 정도 야생 약초들이 많이 나거든요. 지리산에서 킬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약초 이런 테마로 해서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 전통 약탕기 이렇게 장독대에 이렇게 그냥 다 올려져 있어서 이렇게 막 부채질하고. 요즘은 전통 약탕기 볼 기회가 없어요. 티포트 해가지고 뭐 전기로 지금 다 다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 한국 문화 중에서도 그런 건강과 관련해서 전통 약탕기를 직접 만져도 보고 거기다가 이제 약초를 넣어서 달여가지고 이제 가족들끼리 이렇게 좀 마시면서 제가 이제 건강에 도움될 만한 그런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게 행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마치 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절대 짠 게 아닌데 질문 한번 읽고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아는 이혼호 변호사는 이혼호 변호사님에 대한 신뢰가 제가 좀 많죠. 깊게는 아직 이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어서 깊게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경험한 이혼호 변호사님은 굉장히 일단은 의리가 있고 외모 그 자체가 이제 의리가 있고 사각. 그다음에 이제 신뢰도가 높죠. 말씀 그 자체로 이제 행동도 하시고 사회 현장에서 여러 경험들도 많으시고 해서 신뢰성도 높으시고 고맙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다면 누구에게 하실 건가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변호사님한테도 좀 고마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모님 살아가는 동안에 저한테 이런 정신적인 유산,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항상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같이 이제 연세가 드시잖아요. 그렇죠. 매번 뵐 때마다 이렇게 저희는 남자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간지러운 얘기를 잘 못하고 자랐어요. 그렇죠. 남자들이 좀 뚝뚝하죠. 예쁘다 이런 표현을 부모님한테 못 드리고 살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뭐 이런 기회에 아직 두 분이 건강하셔가지고 정말 저한테는 그게 큰 복인데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연세가 아버님은 이제 그 80이 넘으셨고 정확한 나이는 모르시는구나. 그럼 뭐 미안하다는 말은 누구한테 하고 싶으세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저희 가족 현수님? 저희 가족 왜요? 왜 미안할까요? 제가 너무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관심은 주로 이제 외부로 바깥으로 그 해보고 싶은 거를 다 해봐야 되는 성격이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보다 외부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항상 이렇게 마음으로 가족들을 보면 좀 못해주는 부분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데 또 다행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이해해주고 가족들은 오히려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올해 뭐 벌써 이제 11월 그렇죠. 겨울 오고 이제 다 왔는데 2개월밖에 안 남았네 진짜. 네. 올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내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나이 들면서 인생을 좀 정리해가면서 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올해 생각지 못한 좋은 경험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결과도 좋았고 여러 가지 외부 행사 기획이나 학교에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부분 강의를 하면서 제가 오히려 학생들한테 이렇게 배우고 깨닫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올해도 다행히 큰 뭐 이런 사고나 안 좋은 일 없이 잘 보낼 수 있어가지고 저기 좀 겸손한 마음으로
좀 아까 그 가족들한테 못한 부분을 우리 좀 잘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다. 남은 두 달은 가족들에게 올해 마무리는 연말은 가족과 함께. 아까 전에 이제 문제될 수 있는 걸 좀 보내주세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요즘 세대가 달라져서 이게 좀 공감이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결혼 생각이 없었다가 굉장히 저희 친구들 중에서 늦게 결혼을 했어요. 제가 이제 진료하는 분야 중에서 이런 불임 이런 분야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한테 많이 오는 환자층이 제가 불임 분야에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늦게 결혼한 이후에 몇 살 때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제가 한 33? 그 늦게 하신 게 당시에 아니네. 27? 그 당시에쯤에는 27에 이제 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굉장히 늦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약간 고민 겸 또 포기하는 그런, 왜냐면 제 친구들은 27에 다 했기 때문에 다 제가 일찍 하셨구나. 네, 30이 넘어가면서 뭐 굳이 결혼을 뭐 이러다가 이제 인연을 만나가지고 제가 결혼을 했고 아이가 좀 바로 생길 줄 알았는데 저는 이제 아이를 한 5명 낳고 싶었어요. 네. 결혼 생각도 없으셨던 예, 거.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야, 내가 이왕 결혼했고 아이를 이제 이렇게 낳을 거면 하긴 그 한 5명 나는 것이 우리 어머니도 한 5년 만에 한 5 나시더라고. 와. 예전에는 뭐 9명, 10명 낳으셨던 그렇죠, 밑세대가 그렇죠.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욕심은 있었는데 어찌됐건 딸 하나 이렇게 낳고 이제 더 이상은 자식을 안 뒀는데요. 기다려서 그런지 그 딸이 태어나는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세상 보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그럼 33세 결혼하셔서 좀 늦게 나셨으면 얼마나 한 1년 반 지나서 1년 반 지나. 보통 이제 바로 이제 가임. 예. 네. 1년 반 때까지 안 생기니까 좀 고민을 좀 했어. 초조해지셨구나. 그래서 아무튼 우리 따님 네. 태어났을 때 가장 행복했다. 네네. 다시 태어나도 지금 이 일을 하실 건가요? 예. 지금 하는 일이 어떤가요? 예. 제가 항상 이제 저는 예. 강의 들어가면 예. 처음 이제 그 뭐 한의대 이렇게 대학에 온 친구들 또 제가 다른 학과의 강의도 하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제가 지금 너무 좋아요. 이 이상 좋을 수 없다. 제가 이런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부분보다도 제가 이제 사회에 누군가한테 내가 가진 그런 재능을 누군가 그 다음에 이제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뭐 봉사도 이번에 그 산청 행사 때도 뭐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의료 봉사를 같이 겸해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1,000명 정도 이렇게 진료를 하려면 거의 정신이 없습니다. 예전에 그렇죠. 엑스포 행사 때는 숫자를 세보지는 않았는데 그때 엑스포 때 한 190만 명 정도 이렇게 한 40일 사이에 다녀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보면 이렇게 대의적 활동, 봉사 활동을 그렇죠. 되게 굉장히 즐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굉장한 에너지를 쏟는 일인데 즐겁지 않으면 힘들어서 맞습니다. 진짜 쓰러지죠. 예. 그죠? 맞습니다. 즐거워하시니까. 행복하기 때문에 제가 그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운을 받고 그죠? 기운을 받고 마약을 했을 때나 아니면 무슨 게임을 할 때 나오는 그런 느낌의 호르몬들이 이렇게 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많은 분을 이렇게 진료를 하더라도 오히려 신이 나고 행복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제가 20대 초반에 음악한다고 제가 이렇게 강남 8학군 출신인데 그때 유행했던 음악이 헤비메탈, 하드락, 레드 제플린, AC/DC 그런 세대에 이제 제가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그런 음악에 빠져가지고 음악한다고 이제 학교 그만두고 이거 좀 하셨어요. 이거 하셨는데 블랙사우스, 디퍼플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때가 아마 행복하긴 했는데 어른분들하고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이제 심적으로 잘합니다. 그 한 30대까지 했죠. 정말 10년 가까이 하신 겁니까? 이제 공연 위주로 하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없었던 이런 뭐 대학교의 축제 기획 이런 어떤 개념들을 새로 좀 만들고 이랬던. 예. 남양주에 어떻게 오셨나요? 참 우연치 않게 왔습니다. 원래 여기하고 뭐 이렇게 특별히 연이 예, 제가 아니시죠? 지나 보면 아까도 네. 얘기 잠깐 했는데 네. 다 의미 없는 게 없는데 서울에서 굉장히 네. 멀다고 느껴졌고 네. 이쪽이 좀 외져가지고 외졌고 이리로 그렇죠. 의료 그렇죠. 소외 지역이었던 이 평내 후평 이런 쪽은 굉장히 의료 소외 지역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의료봉사를 20대 때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남양주에 이상하게 자꾸 오게 되고 이래서 예, 20대를 지나고 30대 때 잠깐 잊었는데 예. 진료를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신도시가 막 이렇게 계획되고 생기면서 그렇죠. 분당 쪽하고 예, 분당 쪽으로 가려고 처음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아이고, 거기 강남권에서 분당 쪽을 가려고 생각하고 분당은 너무 있었는데 좁아가지고. 환자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쪽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가 참 지금 새로 이렇게 역 주변에 개발이 돼가지고 참 좋다. 그래서 이제 저희 결혼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와서 보니까 집사람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왔습니다. 우리 동네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여기 왕숙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뭐 왕숙천이 황금산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황금산. 최근에 예. 이제 이 도시 기반이 많이 좀 확충되면서 그 자연녹지 공원들이 많이 들어섰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항상 이렇게 쉬는 날 시간이 되면 가족들이랑 이렇게 산책을 하고 그러는데 같이 해보면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 예, 우리 예. 동네 좋다. 예, 교통도 좋고 오래 건강하게 이제 하려면 그렇죠.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하셔야 예. 돼요. 일단 수영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수영을 하고요.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피부가 되게 좋으세요. 보면서 피부가 저렇게 좋으신 이유? 여기서 광고하면 안 되잖아요. 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약 얘기하거나 이러면 보시는 분들이 아니, 또 피부에 뭐가 좋을까요?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제일 좋습니다. 항상 행복하게 생각하고 예, 책속에 있는 말씀이요. 저한테 환자분들도 항상 그렇고 제가 하루에도 여러 번 처음 뵙는 분들한테 듣는 게 스트레스 제 안 피부를 받는 게 가지고 항상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뭐가 비법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결국은 항상 행복한 마음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거 세상이 즐겁다 이런 마음이 제일 좋은 보약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한의원에 안 오죠. 우리 동네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런 커뮤니티의 어떤 연대성 많이 생겨나고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느껴지긴 하는데 예. 가장 큰 문제는 제가 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학문을 가르치거든요. 예. 브랜딩이나 아니면 이미지 메이킹 이런 개념들의 학문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 동네에 이렇게 새로 이제 도시가 형성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젊은 분들도 있고 기존에 사시던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어린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예. 이런 어떤 세대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의 좀 활성화. 물론 인터넷상에 이런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들은 활성화가 많이 되고는 있지만 막상 이제 그 안에서도 분란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표현하고 직접 만나서 부대끼면서 하는 표현들이 틀리잖아요. 지역사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각의 기준들이 틀려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빨리 도시화가 되고 현대적인 인프라가 생기는 반면에 이런 사람들 간의 소통에 있어서는 그런 직접적인 소통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아무튼 이게 뭐 정보통신이 발달할수록 광장이 필요한 거죠. 네트워크, 커뮤니티, 관계. 남양주시가 어떤 도시가 되었으면 좋을까요? 예,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남양주시가 이런 수도권과 어떤 지역, 왜냐면 여기 교통 인프라가 워낙 좋아서 강원도 지역, 아니면 충청도, 그다음에 이제 교두보, 이런 부분들을 다 제주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문화의 중심지, 어떤 관광의 중심지, 또 제가 치유 산업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어떤 세상은 이렇게 경제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지고 이런 상황에서 건강해야지 행복할 수 있잖아요. 건강의 어떤 도시 이런 개념의 그 키워드 남양주만의 그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키워드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남양주시를 5글자로 표현한다면 5글자. 행복 남양주 이렇게 아, 할까요? 행복 남양주. 예. 남양주는 행복 남양주다. 네, 네, 우리 원장님한테 이 남양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남양주에 대한 자부심이, 부심이 굉장히 있습니다. 화이팅 하면서 화이팅 한번. 남양주 화이팅 하면서 남양주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남양주 남양주 화이팅! 화이팅!